태국 방콕 여행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그랩 바이크 불러서 방콕 시내를 돌아다닌 거고요. 실롬 스트리트부터 스쿰비 스트리트까지 그랩 오토바이 타고 간 겁니다. 그랩으로 말할 것 같으면 카카오 택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비용이 150바트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만약 택시 타고 갔으면 300바트 정도 나왔을 거고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탔고, 한국 돈으로 좀 환산을 하자면 300바트 정도는 35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 40분 탔을 때 택시를 탄다면 10,000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퇴근 시간에 탄 거라서 차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탄 겁니다. 지금부터 태국 방콕 밤거리 러시아워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외적인 것도 좀 언급하겠습니다. 저는 5박 7일 동안 느낀 거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 내용부터 말씀드리자면 태국에는 오토바이가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 배달 문화가 있는 것처럼 태국에도 배달 문화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3, 4년 전에 그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한국의 배달 문화처럼 많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출퇴근하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즉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할 때 10대 정도 있다면 배달은 많아야 2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그랩 바이크 부르신 분들, 출퇴근하신 분들이 오토바이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태국 교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논란 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이랑 거의 흡사할 정도라고 생각이 심지어 됐는데요. 길거리에 차를 90% 정도는 약 80% 정도가 다 일본 차량입니다. 토요타, 혼다가 가장 많았고요. 물론 현대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본 문화랑 비슷하다는 게 좌측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좌측 통행이고 운전석이 우측에 있고요. 일본이랑 이게 흡사하죠. 한국처럼 또한 크락션을 수시로 울리지는 않고,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작은 충격이었는데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고 있는데, 조금 과장되게 말해서 밥 먹듯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거짓말 절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크락션을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나라의 교통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탑3 안에 드는 선진국가입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우리가 흔히 아는 후진국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은 직접 가시면 아시겠지만 방콕 도시만 하더라도 웬만한 멋있는 전 세계 유명한 도시와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콕 시민들은 태국의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이건 본인들이 직접 말을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택시기사분한테도 직접 들었고 일반 태국 방콕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들었습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자면 서울에 돈이 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방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돈도 좀 있는 상태라서 뭔가 방콕에 살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분 그리고 방콕 현지인분들이 직접 말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이랑 일본에 태국인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합법으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런 노동자분들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것도 제가 들었는데, 방콕 시민분들은 불법 체류하러 외국에 노동하러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부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방콕 사시는 분들은 이런 일반 회사원 기준으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태국은 제가 느낀 거를 그대로 이 부합도 하자면 본인들의 방콕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느끼기도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콕 시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과 그런 말을 직접 들었을 때 그럴 수 있구나 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건물들이 진짜 많고 백화점도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4년 전에 태국을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고층 빌딩이 많았다는 건 이번에 오토바이 타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있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계신데 웬만한 한국의 레이서들보다 훨씬 운전 실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랩은 일반인들도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랩 전용 택시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미터기도 있는 택시가 있는 반면에 그랩 어플을 설치하고 마치 카풀 개념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카카오가 시행했던 2017년에 한 거 기억 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고요. 제가 인터넷 조사를 잘 한 것은 아니고 제가 택시를 20번 넘게 타다 보니까 일반인이고 일반 차량 같은데 영업을 하고 있어서 신기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시는 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끈적국수랑 팟타이, 태국 커리라고 해서 게 들어있는 요리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그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팟타이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 음식 먹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생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말이죠. 어딜 가서 드셔도 다 맛있습니다. 제 생각인데 한국에서 잔치국수 같은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합니다. 시끌벅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만 시끄럽고 중국인들도 비슷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문화를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좀 말하자면 베트남 사람들도 태국에 일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거를 현지인한테 들었고요. 그만큼 GDP가 높아서인 것 같아요. 또한 파타야보다는 방콕이 물가가 더 비싸고 또한 방콕보다는 푸켓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랑 스타벅스 등등이 있는데 태국이라고 해서 저렴한 게 아니고요. 가격은 거의 동일합니다. 한국이랑 말이죠. 다만 팟타이나 태국 현지 맛집, 로컬 맛집 등등은 한국보다 가격이 3배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양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서 저희는 성인 남자 3명 기준으로 관광을 하고 식사를 했는데 꼭 5인분 정도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가격도 2만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요새 한국 물가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저렴한 거고요. 그리고 태국은 쇼핑몰 화장실은 무료이지만 좀 도시권을 벗어난다면 화장실은 유료입니다. 한국 돈으로 100원 정도 내셔야 이용할 수 있고요. 웬만하면 큰 볼일 보실 때는 꼭 미리 본인의 장을 컨트롤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배 타러 짜오프라야 강 가려고 시장 근처에 화장실을 갔는데 재래식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고요. 그래서 화장실은 수시로 가셔서 본인이 장 컨트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에 대해서 칭찬을 했지만 비판 아닌 비판을 조금만 하자면 길거리가 일단 더러운 곳도 굉장히 많이 있고 노숙자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많이 있지만 빈도수로 따지면 서울에 비해서 좀 많이 있다는 거고요. 도시 몇몇 건물들은 옛날 80년대 청계천 만들어지기 전의 건물과 흡사합니다. 또한 태국 현지인들은 대학교만 들어가는 게 엘리트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1980년대 한국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쨌든 태국을 5박 7일 동안 느낀 거, 가서 관광한 거 여러 가지 말씀드리려니까 두서없이 말한 것도 좀 많이 있는데요. 태국 현지 가셔서 방콕 문화를 배우시고 관광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태국 관광 잘 하시고요.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